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등 복잡한 현대 해전 상황 속에서 함정의 생존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근접 방어 무기체계 CIW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IDX-1, CIWS-2 개발을 총괄하고 계신 홍성표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LIG 넥스1 미래전장 사업 부문에서 CIWS2 개발 단장을 맡고 있는 홍성표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단장님,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CIWS가 어떤 무기체계인지, 그 다음에 왜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CIWS는 클로즈인 웨펀 시스템의 줄임말인데요. 함정 방어의 마지막 방어 수단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하고 있고요. 적의 대함 미사일이라든가 항공기가 함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층 방어, 다층 방어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방어 수단들을 뚫고 최종적으로 다가왔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라고 하고 있고, 함정도 보호하고 결국은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굉장히 귀중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뚫리면은 함정이 격침당하거나 승조원들이 사망한다 이거죠. 거의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하면 삼중 방어 시스템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5km대에서 방어하는 게 크루스인 웨이폰 시스템 아닌가요? 클로즈인 웨폰 시스템은 3km 정도 3km 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지스함을 예로 들자면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150km 이상 거리에서 대응하는 무기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해공, 유도탄 잡는 유도탄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마지막 유도탄들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CIWS가 되겠습니다. 왜 이번에 개발하는 게 CIWS2라 하는지, 이거는 왜 그러죠? 현재 우리 해군 함정에서 운용하고 있는 CIWS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네덜란드 탈레스사가 개발한 골키퍼라는 체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레이션사가 개발한 팔랑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의 CIWS가 현재 우리 해군 함정에 탑재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위협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대응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함용 순항 유도탄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극초음속. 그렇습니다. 그죠? 초음속으로 음속의 몇 배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쾌속으로 다가오는 무인 자폭 무인 수상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CIWS 원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골키퍼나 팔랑스 체계 가지고는 방어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최근에 나타나는 아주 위협적인 이러한 무기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근접방어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계획 하에 CIWS2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골키퍼나 팔랑스는 완으로 취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무기, 진화적인 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2로 하는데, 네. 그것을 LIG 넥슨을 개발한다 이거죠. 네, 네. 근데 뭐 네덜란드가 이 장비 성능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이름은 잘 지는 것 같아요. 골키퍼가 딱 맞는 골키퍼. 그러면 이제 CIWS2는 한국형 골키퍼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한테 각자 이제 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홍인데요. 홍키퍼를 개발한다. 뭐 김키퍼를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자부심도 가지고 주인의식도 더 가질 수 있도록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이 방송 네. 보고 이제 댓글 달으면은 네. 거기다 모집하면 되잖아요. 네. 한국형 네. CIWS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네, 네. 이거 하면은 거기서 나오면은 상도 주고 그러세요.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CIWS2인데 완에 대비해서 어떤 면들이 개선되고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저기 우리 CIWS2에는 각종 그 첨단 기술들이 쭉 적용이 돼 있는데요. 대응 능력 면하고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전자광학 추적 장비 이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CIWS2는 대응 능력 면에서 CIWS1이 아음속 유도탄만 대응을 하고 음속에 조금 넘는 그 정도 미사일에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체계는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한 발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유도탄을 쏴서 동시에 공격을 하는데 동시에 들어오는 유도탄들도 방어할 수 있도록 여러 발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것도. 네, 그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그냥 있습니다. 분산탄 그런 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산탄은 이제 그 드론 쪽에 이제 굉장히 드론 쪽에. 예, 효과적인데요. 분산탄은 현재 우리 풍산이 이미 기술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만약에 그 분산탄이 적용이 되게 되면 군집 드론, 벌떼 공격해서 들어오는 군집 드론에는 탄 몇 발을 쏘게 되면 그 안에 내장된 한 발당 한 150여 개의 자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탄들이 퍼져서 탄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일종의 산탄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더 쪽입니다. 저희가 A사 탐색 및 추적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탐색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방에 이면이 있고 후방에 이면 해서 각 면당 90도씩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방에 레이더가 안 돌아가고 그냥 나가는 그렇습니다. 거 A사 레이더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이제 360도를 커버를 하게 되고요. 커버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시스템 내부에서는 탐색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위협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어떤 표적이 가장 먼저 나에게 다가오느냐를 위협적인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표적을 이 추적 레이더에 할당을 시켜서 이 추적 레이더가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추적 정보를 주면 사격 통제 알고리즘이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우선순위 표적을 정하고. 이 포를 이용해서 이제 요격을 하는. 제가 특별히 좀 자랑하고 싶고 그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SWIR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우리 해군에 최초로 이제 함정에 탑재되는 그 카메라거든요. 적외선 카메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SWIR SWIR이기 때문에 단파 숏 웨이브 인프라레드거든요. 인프라레드. 그래서 TV 카메라하고 그 블렌딩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안개가 자욱하다든가 비가 눈이 올 때도 환하게 표적을 관찰하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해군들이 이 SWIR 카메라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만족해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해군에서는 적인데 그렇습니다. 안개를 끼어도 보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네. 혁신적인 건데. 최근에 해안에 나가서 이제 야간에도 직접 저도 이제 참여해서 확인을 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는 약 15km에서 20km까지 15km까지 안개가 있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항해 능력도 굉장히 개선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에서 특히 항해할 때 이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지금 이 카메라가 현 함정에 배치된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LIG 넥슨에서 고유하게 개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세계에서 처음은 아니고요. 해외에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네. 저는 이제 항해를 하던 장교였기 때문에 네. 항해할 때는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게. 그럼 확대 적용해도 된다고. 네, 그럼 네. 배가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2021년도에 수주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그럼 어느새 4년째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21년 11월에 이제 방위사업청하고 계약을 했고요. 현 단계는 이제 시제품이 나와가지고 전자파 적합성 시험은 이미 성공적으로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환경시험 마지막 단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격을 해봤느냐에 이제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거는 30mm 게틀링 포인데 이거는 골키퍼가 20mm인가요? 30mm입니다. 30mm. 네, 팔랑스가 20mm.
그래서 이 게틀링4는 이제 현대위아하고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고 이미 2,400여 발을 사격 시험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내년 26년에는 이제 최초 운용 시험 평가를 하고 27년에는 실제 이 체계를 탑재해서 운용하게 될 함정에 직접 탑재를 해가지고 후속 운용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전력화가 되는 일정으로 현재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정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여기서 정부 공격해도 돼요. 지금 이 사업에는 우리 회사에 7개 연구소 인력들이 참여해서 개발을 쭉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 연구소 그 인원들 간에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했고 다양한 그 최첨단 기술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어서 통합해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그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굉장히 작은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사격 통제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게 정말 핵심 기술이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산학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이 첨단 또 그 기술들하고 이런 걸 활용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레이저 무기도 지금 실용화 중에 3km 이 정도는 뭐 무인기 같은 거는 네. 다 무력화 시킬 수 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CIWS를 지상에 설치한다면 거의 비슷한 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거기하고 장단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레이저는 광을 표적에 직접 조사해서 무력화시키는 이제 무기 체계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교전 비용도 싸고 특히 이제 그 재밍 같은 걸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무기 체계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쭉 노력을 해서 20kW, 30kW까지는 이미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한 사항들이 사실은 레이저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무기 체계지만 그 어느 한 지점을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줘야 되는 문제점. 그런데 이제 초음속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상적으로도 안개가 낀다든가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사실은 제한이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저를 한번 발사하고 나면 그다음에 충전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적인 대응이 제한되는 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면 CIWS-2가 제가 개발해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핵심 그 지상에 있는 시설이나 핵심 기지에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 보면은 명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좀 뭐 골키퍼나 팔랑스보다도 훨씬 진화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게 어떠 있습니까? 지금 우방국 중에서 근접방어 무기 체계 CIWS를 개발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늦은 시간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골키파는 생산 중단이 돼 있고 팔랑스도 신제품은 만들지 않습니다. 리퍼비시해서 과거에 쓰던 것들을 이제 좀 정비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첨단 체계는 LIG 넥슨이 만드는 CIWS-2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벌써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그 유류 관련해서 저장 시설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함정용도 관심이 많지만 지상용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이미 그 제안 요청서가 와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고 우리 해군 함정에 실려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많은 우방국들이 관심을 가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발 성공하면 또 해외 사업 단장으로 발탁되는 거 아니에요? 팔로단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려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그러나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잘 진행되고 있다.
2027년까지는 전력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 뭐 또 수출 소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한번 모실게요.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